안녕하세요. 명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며느리들은 머리가 슬슬 아파오기 마련이죠. 저도 매 명절을 힘들게 보냈던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있죠. 그 짜증나는 명절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만나 가정을 꾸렸어요. 신혼집은 경기도 외곽에 있었는데 남편 직장과 제 회사가 가까운 곳에 마련했죠. 결혼 초반에는 명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결혼 3년 차가 될 때까지는 친정에도 갈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친정은 거의 땅끝마을에 가까운 아주 먼 지방에 있었어요. 가는 길마저 험해서 결혼 후에는 명절이나 연휴 때 한 번씩만 들를 수 있었죠. 너무 멀고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힘든 곳이라 자주 못 가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부터 남편이 친정에 가는 걸 꺼리더군요. 여보, 솔직히 너무 멀잖아. 이번에는 그냥 연락만 드리고 용돈은 계좌로 붙여드려.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출근인데. 힘들어서 일도 못해. 나뿐만이 아니라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남편의 논리였고 솔직히 미안할 일도 아닌데 괜히 미안하기까지 했죠. 친정이 너무 멀어서 남편이 많이 피곤하겠다 싶었어요. 괜히 이렇게 먼 곳에 직장을 가지게 된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모는 또 다른 이유로 저를 친정에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 남편 말을 따라 친정에 내려가지 못한 날 시모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잘했다. 시집 왔으니 넌 죽어도 이 집 귀신이야. 친정 가봐야 이제 남이지.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라. 그리고 남편 내조도 좀 하고.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잖아. 친정에 데리고 가봐야 손님밖에 더 돼. 너는 우리 집 가족이지만 거기서 우리 아들은 손님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요즘 세상에 장인 장모에게 잘하는 애교 많은 사위도 얼마나 많은데요. 100년 손님이라니 그만큼 남편이 처가에 싹싹하게 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옛말을 들먹이며 친정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시모도 웃겼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모든 시어머니가 그렇듯 우리 시모도 똑같이 밉상짓을 하는구나. 정말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죠. 근데 점점 남편의 행동이 신경을 살살 긁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유별나게 시모만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명절에 친정도 가지 못하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50만 원 정도만 드렸거든요. 그런데 남편 놈은 시댁에 용돈 50만 원을 드리고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각종 과일 그리고 선물 세트까지 사서 들고 가더라고요. 좀 불공평하다 싶어서 한마디 했죠. 용돈도 드리는데 꼭 그렇게 선물을 많이 사야겠어? 우리도 돈이 없어서 생활비도 아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부모님한테 쓰는 거잖아. 이 정도는 해드려야 부모님도 든든하실 거야. 그리고 무리하는 거 아니거든? 그럴 거면 우리 집에도 좀 보내주지 그랬어? 왜? 처가댁 부모님은 부모 아닌가? 사서 들고 가기에는 처가댁이 너무 멀잖아. 나중에 하나 보내드릴게. 그리고 명절에 보내면 택배 대란 때문에 다 상하고 문제 생길 텐데 그러지 말고 명절 끝나고 보내드리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매번 까먹기 일쑤였죠. 그런데 그 뒤로도 남편 놈은 친정에 아예 갈 생각을 안 하더군요. 어쩌다 한두 번이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2해, 3해를 넘어가니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이번에는 친정에 내려가야 한다고 말하면 남편 놈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우리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시겠어? 얼굴 잠깐 보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부모님들은 우리 불편한 거 안 좋아하셔.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걱정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은 안 해. 내내 운전은 나만 할 텐데 장장 6시간을 운전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그럼 내가 운전하면 되지. 어떻게 2년이 넘도록 친정을 한 번도 안 갈 수가 있어? 그럼
혼자라도 내려갔다 오게 차라도 사줘. 장롱 면허 10년째인 너한테 차를 어떻게 맡겨? 그리고 혼자 절대 못 보내. 당신 혼자 내려가 봐. 장모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무슨 일 있냐고 하실 거 아니야? 넌 부모님 걱정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어쩌라고. 우리 친정에는 평생 안 갈 생각이야? 누가 평생 안 간대? 시간 나면 가는 거고 이번만 날인 것도 아니잖아. 좀 기다려봐. 때 되면 다 갈 거라니까. 아휴,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남편놈 때문에 속이 문드러졌어요. 그런데 이런 제 속을 더 파사삭 부서뜨리는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손아래 신우였죠. 신우는 시댁과 먼 곳에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명절 낮이면 도착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보다 2년 늦게 결혼했는데 결혼 후 쭉 명절 당일 낮에 자기 친정에 오는 신우가 정말 얄밉기 짝이 없었죠. 왜냐면 시댁이 신우한테는 친정이니까 완전히 주인처럼 행세하곤 했거든요. 찬물 좀 내와라. 식사가 형편이 없다. 도대체 언니는 시댁 와서 하는 게 뭐냐. 저한테 이런 평가질이나 하고 말이죠. 함께 있기 너무나 힘든 존재가 바로 신우였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는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선 신우에게는 빨리 오라며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고 전화하는 걸 듣게 됐어요. 순간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는 친정에 안 보내주면서 딸더러 빨리 오라고 하다니 듣는 며느리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신우에게 명절 전날 전화를 했죠. 아가씨, 이번 명절에는 본가 오지 말고 아가씨 시댁에서 시간 보내세요.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새언니가 왜 나한테 집에 오라 마라 해요? 우리 부모님 집인데 왜 언니가 나를 못 오게 하냐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엄마도 새언니 이러는 거 알아요? 어머님은 모르시는데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걸요? 지금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아가씨가 집에 오는 거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평소 시모의 지론을 신우에게 말해줬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된다는 그 지론 말이죠. 할 말이 없어 열받았는지 신우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명절 전날이라 시댁에 함께 있었는데 옆에 있던 시모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 딸. 왜 전화했어? 엄마, 새언니가 나더러 집에 오지 말래. 엄마가 나 집에 오는 거 싫다고 했어? 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얘, 너 도대체 우리 딸한테 무슨 소리 한 거야? 왜 오지 말라고 한 거니? 시모가 화들짝 놀라서는 저한테 화를 내며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척 시모에게 태연스레 말했죠.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며느리가 친정 자주 가는 거 보기 싫다고요.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인데 친정 가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몇 년째 친정에 안 보내고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아가씨한테도 어머님 생각 말해드렸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싫어한다고. 아가씨도 며느리인데 이 집에 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시모는 순간 벙찐 모양이었어요. 다 자기가 한 말이었으니까요. 그걸 신우에게 대입해서 그대로 돌려줄 줄은 생각도 못했나 봐요. 그때 신우가 전화로 그러더군요. 이 언니 웃기네. 어떻게 며느리랑 딸이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지. 똑같죠, 남의 며느리인 건. 근데 다른 게 있긴 해요. 아가씨랑 저랑은 시어머니가 다르잖아요. 아가씨는 상식적이고 친절하고 좋은 시어머니 만났나 보네요. 추석 당일 아침에 밥만 먹이고 바로 친정에 보내주는 거 보면. 근데 저는 다르거든요. 지금 몇 년째 친정을 못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다고 해도 참으라고만 하고 가서 좋을 거 없다고만 하시는데 남의 집안 며느리 된 딸은 어찌나 집으로 부르시는지.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하나 봐요. 이렇게 말하자 이번에는 신우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더 말해봐야
자기 엄마 얼굴에 침 뱉는 꼴만 되니까요. 게다가 내일 있을 명절 잔치를 위해 시댁 친인척들이 다 모인 자리여서 그런 말을 떠들어대니 친척들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더군요. 남의 집안일이라 대다수가 못 들은 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알게 된 거죠. 이 집 식구들이 명절에도 며느리를 친정에 안 보내준다는 걸요. 졸지의 시모는 속 좁고 며느리 생각 안 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분했는지 저를 한껏 째려보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당신 왜 이래? 왜 이런 좋은 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냐고. 내가 나중에 처가 때 가준다고 말했잖아, 때 되면. 그때가 대체 언젠데? 벌써 2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어. 친정이 해외야? 제주도야? 울릉도, 독도야? 섬도 아닌 대한민국 내륙인데 왜 못 가? 처음에는 당신 피곤하다고 해서 나도 이해했어. 근데 계속 안 가겠다는 건 의도가 뻔하잖아. 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내가 뭐 평생 안 간대? 가긴 갈 건데 요새 좀 피곤해서 못 간 거지. 참나, 명절에 시댁을 가면 친정도 가는 게 상식이야. 당신 동생처럼. 시누이 시댁은 상식적으로 행동하던데 왜 당신네는 안 그런지만 골라서 해? 아무리 시어머니가 달라도 그렇지. 내가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시어머니랑 남편 만나는 통에 친정 못 간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친인척들 다 있는 데서 그런 말하면 우리 엄마는 뭐가 돼? 뭐가 되긴? 상식 없고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지. 근데 틀려? 맞는 말이잖아. 당신처럼 어머님도 나 친정 못 가도록 매번 막으셨어. 몰랐지? 주말에 나 혼자라도 가려고 하면 매번 시댁에 오라고 해서 일 시키신 분이야. 그러면서 당신 내조해야 하니 친정에는 관심 끄라고 하셨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정을 다 알아야 내가 덜 억울하지 않겠어? 어쨌든 나 이번에는 무조건 친정 갈 거야. 당신은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남편 차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 차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왔죠. 오랜만에 차를 운전하긴 했지만 친정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내려갔더니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잘 지냈어? 아빠. 잘 지냈어. 근데 우리 사위는 왜 너 혼자 내려왔어? 아, 그 사람은 시댁에 있지. 나 혼자 차 타고 여기 내려온 거야. 이번에는 나도 친정에 오고 싶었거든. 그러고는 사가지고 온 선물을 부모님께 잔뜩 안겨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지금껏 못 드린 건강기능식품과 과일 바구니들 말이에요.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어서니 푸근하고 마음이 놓였죠. 친정에는 남편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혼자 내려보낸 것이 눈치가 보였는지 남편 놈이 그 다음날 부랴부랴 친정으로 내려왔더군요. 시댁 차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런 남편 놈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죠.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어? 시댁에 있지. 당신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계속 본가에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 잘 지내셨죠? 얼마 동안 못 내려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올게요. 얼마나 갈지 모를 의미 없는 말을 꺼내며 남편 놈이 넉살 좋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 인간이 또 안 가겠다고 하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오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정에서 쉬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시모가 화가 많이 났다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결국 남편 놈은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앞으로 명절에 시댁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는 속셈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고요. 그런데 그대로 진정될 줄 알았던 마음에
이혼의 불씨를 지피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시모의 생일날 벌어진 일 때문이었죠. 그해 연말 시모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갔어요. 생일 선물은 남편이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한지라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지난 명절 이후 시모와 화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가봐야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만 지키다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시모 생일 선물도 남편이 몇십만 원 정도 용돈이나 주고 말겠지 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일반 종이 가방에 담겨 있었거든요. 남편이 시모에게 그걸 주며 나중에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모가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걸 꺼내서 확인을 했는데 선물을 확인한 순간 제 눈도 뒤집어졌어요. 좋기 몇백만 원은 하는 명품 가방이었거든요. 이 인간이 친정엄마 생일에 준 선물은 1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였거든요. 그것도 인터넷에서 고르고 골라 제일 싼 거 사서 친정집으로 바로 붙여줬으면서 시모 생일에는 엄청나게 비싼 명품 가방을 준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확 돌아버릴 만큼 열받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명절 이후에 남편 놈이 시모에게 외제차를 사줬거든요. 시모가 바깥 활동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유로요. 그때 남편에게 엄청 화를 냈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돈까지 빌려간 인간이 그렇게 큰 돈을 펑펑 쓰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외제차 사줄 돈은 있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기 돈으로 부모님 좋은 거 해드리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안 이꼽냐고 하더라고요. 하긴 빌린 돈 보태서 자기가 번 돈으로 효도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분이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날 저녁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그랬죠. 어머님, 명품 가방 사드렸더라. 어?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는지 당신 없을 때 열어보셨거든. 돈 없다면서 나한테 빌려가 놓고 아주 어머님한테는 펑펑 쓰네. 그렇게 돈 많으면 내 돈 먼저 좀 갚지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 한번 펑펑 써보게. 여보, 당신한테 빌린 돈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야. 가게에 필요한 돈이라 빌린 거잖아. 그리고 엄마한테 준 거 진짜 명품도 아니라고. 그냥 레플리카야. 몇십만 원 하는. 태연하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그게 레플리카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하겠냐고요. 마침 일하는 회사에 명품 가방 수집에 진심인 동료가 있었는데 저도 그 친구 덕에 짝퉁이랑 진짜는 구분을 참 잘하거든요. 그 비싼 걸 싼값에 샀다고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한 가지를 계획했어요. 시모가 연말에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남편놈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모가 오기로 했는데 저는 쏙 빠지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온다는 날 전날부터 시모가 가는 그 다음 날까지 연차를 썼고 그대로 친정으로 피난을 가버렸죠. 집에 왔다가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챘는지 시모가 급히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막말을 쏟아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내가 온다고 했는데 집을 비워? 이래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니? 너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집에 안 들어오니? 우리 아들 밥은 먹이고 회사 다니는 거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법인데 어떻게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속을 썩이는지.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딜 가면 간다고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나 지금 친정 내려가는 길이야. 어머님은 내일 오신다더니 하루 빨리 오셨네. 나도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가는 거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잘 보살펴 드려. 당신 어머니잖아. 친정? 갑자기 친정에는 왜 가는데? 그것도 혼자서? 무슨 일 있어? 누가 불러서 가는 거야?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남이사, 누가 불러서 가든 그냥 가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결혼하고 지내면서 처가댁에는 전혀 관심 없었던 사람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관심 끄고 살아. 여보,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다급하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집에서 지지고 볶든 제 알바가 아니었죠. 그런데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왜 친정에 간다니까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요? 시모는 저한테 짜증을 냈지만 남편의 반응은 뭔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하고 초조해하는 기색이 있었죠. 그렇게 이상하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친정에 도착했어요. 남편에게 말했다시피 사실 친정에 볼 일이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시골 삼촌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삼촌은 원래 도시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께서 시골로 내려와 농사 짓는 자식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던 삼촌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골에서 농사를 짓게 됐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 분이라 형제인 아버지께 이제 그 유산이 상속됐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 땅이랑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전에 엄마께 골수 이식을 해드렸는데 딸이지만 그 일이 참 고마워서 이번에 받은 유산을 다 주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랑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의논할 겸 친정에 간 거였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삼촌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살짝 제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더군요.